멕시코 푸에블라주 산타마리아 자카테펙에서는 무려 지름 100m의 싱크홀이 있다는데요. 야, 저 앞에 있는 집 저 어떡하나 저거.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과학 개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마치 땅이 숨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제 영상입니다. 캐나다 남부 퀘벡의 한 숲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숲의 지표면이 이끼로 뒤덮여 있는데요. 미국 타임즈에 따르면 영상 속 나무들이 뿌리 내린 땅은 탄탄한 지면이 아니라 밀도 낮은 이끼 지면이라고 하는데요. 밀도 낮은 땅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나무와 지표면이 함께 흔들리게 되고 그 장면이 마치 숲이 숨쉬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겠죠. 미국의 한 가정집 뒤뜰, 잔디가 쫙 깔린 정원에 뜬금없는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집의 일부가 무너졌다는데요. 깊이는 무려 4.5m. 다행히 주인은 외출 중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는 밀도가 떨어지면 싱크홀 같은 현상이 연속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밀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성분 또한 있다고 합니다. 피부의 싱크홀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가 과연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이지만 한 해 평균 270번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싱크홀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당연한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싱크홀은 왜 생길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완전 과학입니다. 싱크홀이란 땅이 가라앉으면서 구멍이 생기는 현상, 일명 땅 꺼짐 현상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지하수겠죠? 지하수는 땅 속을 흘러가면서 물길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 물이 사라지면 그 길에 빈틈이 생기면서 중력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빈 공간이 생기면서 땅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작은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질 만큼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 8월 칠레 아카타마 지역에서는 무려 깊이 200m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25m 정도에 불과했던 지름이 일주일 사이에 2배까지 커지면서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음모론까지 생길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싱크홀도 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 산타마리아 자카테펙에서는 무려 지름 100m의 싱크홀이 있다는데요. 이 싱크홀 역시 처음 발견 당시에는 지름이 고작 5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0m로 80m로 그리고 결국 100m가 넘게 커졌다고 합니다. 야, 저 앞에 있는 집 저 어떡하나 저거. 중국에는 아예 숲이 만들어진 싱크홀도 있습니다.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러해현에서 발견된 이 싱크홀은 500만 세제곱에 달하는 초거대형인데요. 무려 축구장 3개와 맞먹는 크기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러해현 싱크홀이 진짜 신기한 이유는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높이가 40m에 달하는 고대 나무들이나 동식물이 많이 발견되면서 과학적, 지질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피부에선 어떻게 싱크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피부 밀도에 있습니다. 힘있고 탱탱한 피부를 가졌다면 당신의 피부 밀도는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고 일어나서 한참이 지나도 베개 자국이 안 사라진다? 안타깝게도 피부 밀도가 떨어지신 겁니다. 저도 요즘 자국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옆으로 못 잡니다. 아침에 생긴 자국이 밤까지 가요.
이 피부 밀도를 높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콜라겐과 엘라스틴, 콜라겐은 진피층 단백질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피부 볼륨을 책임지는 기둥이고요. 엘라스틴은 이 콜라겐 기둥을 보다 견고하게 연결하는 존재로 두 성분이 필수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건강하게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4%씩 감소합니다. 이건 막고 싶어도 어떻게 안 돼요. 뉴턴의 운동 법칙만큼 명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땅속의 지하수가 사라지면 폭삭 가라앉는 것처럼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사라지면 피부 밀도가 떨어져 폭삭 주저앉게 되는 거죠. 탄력은 없어지고 모공을 조이는 힘이 떨어져 점점 커지고 결국 주름도 깊어지게 되는데요. 곧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트러블 흔적은 오랜 시간 안 사라지고 눌린 자국이 오래 남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피부 속이 빈 강정처럼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저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피부 밀도 안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피부 밀도가 떨어지지 않게 탄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노화는 빛이나 열 같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도 받기 때문인데요. 싱크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홀이 곧 동굴이라는 점 동의하시나요?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형성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들어보셨죠? 이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암석들입니다. 솔직히 들어보셨잖아요, 이 정도는. 기억 저 너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 우리가 주목한 암석은 바로 석회암인데요. 석회암은 비교적 약한 암석으로 특히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성비에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엔 석회암 동굴이 형성된다. 영월의 고시동굴, 정선의 화암동굴, 단양의 고수동굴이 대표적인 석회동굴입니다. 반복적으로 산성비를 맞으며 석회암이 녹아 틈이 생기고 벌어진 틈을 따라 지하수가 이동하게 되면서 동굴이 형성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석순이나 종류석 같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도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물에 강하고 경도가 높은 화강암이나 현무암 지대에서는 동굴도 안 생기고 싱크홀도 안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피부 노화만큼이나 동굴이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도가 높은 화강암 지대나 현무암 지대에도 동굴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바람이나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생기는 풍식동굴과 해식동굴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노화된 피부는 지질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며 피부 조직이 느슨해져서 젊은 시절 탱탱했던 피부와는 달리 동굴과 비슷한 모습의 피부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피부 밀도를 유지하고 높이려면 어떻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관리해야 할까요? 획기적인 성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타민 A 계열의 레티놀과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티놀은 세포의 재생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 유도체고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에서 파생된 화합물로 레티놀과 같은 계열에 속하지만 전반적인 노화 징후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럼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체 이 성분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두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에서 레티노산으로 전환됩니다. 레티노산은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고 세포에게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해주게 되는 거죠. 결국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가속화시켜 세포의 회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피부 속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고요. 손상을 방지해 피부 결은 물론 모공도 촘촘하게 해주고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레티놀은 처음부터 피부 노화 방지 성분으로 각광받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과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피부에 사용된 건 아니었어요. 1990년대 미국에서 여드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그 후 피부 노화 방지 성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훌륭한 효능만큼이나 빛과 산소에 예민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오랜 연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레티놀은 지속된 연구를 통해 안정화에 성공했고요. 1997년 최초로 레티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지금은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 피부 특성, 시장 트렌드에 맞게 지금도 계속 레티놀은 진화하고 있죠. 노령 인구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져가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싱크홀 현상에 고통받는 피부를 위해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피부 속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학개론의 궤도였습니다. 지금의 기억을 모두 갖고 갓난아기로 가고 싶습니다. 갓난아기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냥 누워서 먹고 싸고 자고. 지금 이런 삶을 안 살아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왜 기억은 그대로 갖고 싶으세요? 유리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미 공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역사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강남 쪽에 일단 땅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